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회 공보 담당 겸 허성무 전 창원시장 수석 투표를 받고 있는 정구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가장 오래된 노후한 계획도시 창원이 반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님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창원 성산구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시청을 떠나면서 가능한 시청 주변에는 오지 않겠다는 게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심부름을 하거나 저는 오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멀리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자주 나타나면 우리 공무원들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 정말 가능한 멀리 했는데 오늘은 우리 창원시에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섰고요. 그리고 이 일이 올 초부터 공론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를 해서 8가지인가 정도가 이미 이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또는 시도원들도 또 창원시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소외되면은 우리 창원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 좀 제발 가지고 또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 좀 전해주라. 이거 내가 났으면은 이게 괜한 오해도 살 수 있고 압력이 될 수 있어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의원님들은 공적인 분들이니까 공적인 그런 자세와 마인드로 이 일에 접근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피드백이 잘 없어서 오늘 제가 직접 나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 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문승규 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애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의 대단히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 거점도시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구 창원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며 용적률도 높아지고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며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류지구, 북부지구, 내해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창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창원시, 안산 신도시 등은 현행도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창원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오래된 택지지구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또 정부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장 전 창원시장 허성문.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데 노후계획도시 질문해도 됩니까? 예. 예. 잠깐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께서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금 말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주민 청원단, 청원 대책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규모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토부에도 전달하고 대통령실에도 전달해서 창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창원시 시의원님들, 우리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측 시의원님들만 와 계시긴 한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창원시 의원단 이름으로 우리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토위 간사, 국토위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이런 건의문을 좀 보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또 요청드리고요. 또 그걸 넘어서 우리 당 차원을 넘어서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 국힘당하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결의문을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대통령실과 국토부와 의회에 다 전달해서 반드시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허성무 위원장께서 직접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국회에 각 위원들하고 당 대표 만나서 청원을 할 생각으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수. 예. 긴급 기자회견을 작성하시는데요. 이번에 현안을 봤을 때는 단독 주제도 있지만은 창원 사하공원, 대산공원 이 특례사 감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제목은
이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그 청원이 필요하다 주장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간명하게 보이거든요. 이 창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특별법에. 이건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 있어가지고, 이 현안에 있어가지고, 좀 실현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이 이전과 이후에 뭐가 크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지난 2일 발표한 그 창원시의 제3차 그 창원시 그 단독주택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는 좀그 1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개 가까운 주로 뭐 단독주택지에 대한데 이 시장이 발표하신 이 내용에 보면 이거는 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좀 더 용이하게 이렇게 좀 더 도시를 이렇게 좀 활력 넘치게 이래 보이는데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떤 혜택이 있는가는 기자회견문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든지 완화해 준다든지 용적률 검표율을 높여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토부의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건 당연히 우리 창원시가 그게 포함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할 때 그때 1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이후에 2기 신도시가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은 그것보다도 15년 전에, 그죠? 그게 1990년이니까요. 15년 전에, 16년 전에, 우리가 산입법으로 공단을 만들면서 그 배후도시 여기를 계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의 원조가 우리 창원 아닙니까? 근데 창원이 지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차별이, 그래서 반드시 창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익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죠. 신속한, 주민들한테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재건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사이 건축비 오르게 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창원은 엄격한 계획도시라는 그 하에 그 많은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창원이 배제가 되었을 때 다른 도시는 끝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창원은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창원의 도시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다 빠지게 되죠. 지금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원이 포함되게 하고 창원이 새로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 이 단지를 재건축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결정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하기 싫다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원했을 때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력하게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한다는 걸 제가 탓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같이 잘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해서 잘 해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러 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효과면은 애프터 비포는 방금 제가 요 기자회견문 안에 간단하게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는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2일 발표한 제3차 창원시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 저는 전임 시장이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 안 하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해 왔습니다. 전임 시장이 현 시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현 시정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보다는 미래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최근에 2일날 이런 걸 그 창원시가 그 50년 가까이 된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기대에는 못 미친다. 제가 원래 그 용역도 제가 시장 시절에 지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시해서 시작된 용역이었고 그 용역도 중간에 멈추었다고 하면서 늦어졌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에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이 도시들을
포함을 시키면 그 범주를 그냥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 하나 예, 그게 이제 법 체계가 다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근본 취지가 같기 때문에 예조항으로 산입법으로 개발된 신도시 창원과 안산을 넣는다라고 명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또 그걸 굳이 거기 명기 안 하더라도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국토 그 의원들로 보면 국토교통위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데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그 당 내에서 소통을 통해서 또 입법 과정에서 소위에서 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고 있어요 위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직 논의가 잘 안 된 거죠. 인지 자체를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최인호 국토위 간사죠, 민주당 하고도 통화를 했고 민영철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좀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이미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협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요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산시는 9월달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시장님이 이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창원시가 국토부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해달라 뭐 포함시켜달라 이런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원시는 100만 해배 이상 단독 이런 게 아니죠. 그때 산입법으로 이 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창구 성산구 계획도시 범위 안에 있는 전체를 하나의 지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성산구와 의창구로 나누어서 두 개의 지구로 봐도 되고 창원은 얼마든지 시에서 그걸 기획해서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미 우리보다도 훨씬 더 늦게 만들어진 김해의 장류지구, 내외지구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또 창원은 경쟁력이 밀리게 되는 거죠. 도시 경쟁력이.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저는 그 이야기고 뭐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원은 특수한 도시 아닙니까? 산입법에 의해서 계획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보다도 더 계획이 빨랐고 원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창원의 주장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만 해서 신청하면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총선 앞두고 예. 개발 논리를 앞세워서 이제 표를 운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 재정비안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계획도시 공간이 힘들고 결국 이제 상권만 확산되는 이런 그 난개발 우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상권 확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주택 개발이 재개발 붐이 또 한번 뭐 일으키겠다 이런 논리. 예, 그럼 기자님 논리대로 하면은 노도시 특별법 이 전체가 선거를 앞둔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개발 논리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렇게 뭐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관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이 왜 기존의 김해에 벌어지는 신도시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밀리게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우리 도시만 있다면 또 우리 보기에 아이고 단독주택 뭐 저렇게 있고 아파트도 저렇고 다른 도시에 가면 잘 볼 수 없는 풍경이 창원에만 있더라. 참 좋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기 좋은 그 풍경을 위해서 여기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모두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로 지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창원의 문제는 그런 논리로만은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975년 4년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5번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는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물론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유권자한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한탕주의냐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와 철학을 가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시장 4년을 하면서 수많은 재건축 그 요구들을 보면서 그게 잘 실현이 여기서 잘 안 됩니다. 되더라도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시민들의 고통, 불안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의무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마 기자님이 만약에 그 어떤 해당 그 당사자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면은 지금 어느 아파트에 가서 조합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조합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대도시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컴팩트 시티로 가는 게 지금 전체적인 조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철학, 도시 공간 철학을 보더라도 창원시 좀 고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산구, 의창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서지구를 보십시오. 그 넓은 내서지구에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현동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진영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함안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서지구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소하려면은 결국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 때 그 대상에 우리 창원시도 들어가줘야 나중에 추진할 의사가 있고 주민들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추진을 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때 가서 우리도 여기 넣어달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개별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님 보신 김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사무실 감사관에서 산업 대상공원 민간개발 통해사업 관련해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릴 거는 당시 2018년 7월 취임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 사화 지구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을 얼마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한 면적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 통해서. 어제까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죠. 4일 만에 주는 게.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그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관이 주지 말라 해서 못 주고 있다. 시장 결제 전에 못 주게 한다 해서 못 준다고 했답니다. 사업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제가 결제한 문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전체 면적을 매입한 후에 70% 기부 체납해야 된다. 당시에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 보고서, 제가 결제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확보해서 확인해야만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와 관련한 건 너무나 기자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일몰법이 생겼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999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원 용도가 폐지가 되고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은 그 공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지 않습니까? 사유 땅은 사유재산이라 해서 철조망을 지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온갖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난개발이 진행되는 거죠. 공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민간특례로 개발해라 한 것이고 민간특례의 핵심 취지가 뭐냐?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 사유지를 보상해 줄 엄청난 돈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공원 면적을 개발하게 해서 개발한 면적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고. 그래서 이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이 법의 취지고, 이 특례에. 그러면 최소화한다는 것은 기존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공원 면적이 망가지는 걸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라 하는 저의 철학이죠. 그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두 지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1,40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대상공원은 그렇게 해서 분양이 났고요.
근데 사업공원은 제가 있을 때 분양 공고가 안 나왔죠.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약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1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약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1,500만 원대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100만 원 올려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100만 원 정도를. 그럼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한 가구당 2,50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300만 원이 추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제가 아니라 현 시장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를 늘려주고 그저 분양가를 높여줬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너무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장이 되기 전에. 그때 4개를 안상수 시장님이 한다 안 했습니까? 사하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감정공원을 다 민간통해 사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상수 시장님은 저 2개만 했습니다. 2개만 하고 가버린 거죠. 다시 재선이 되면 아마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개 다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지켜내겠다 해서 민간 개발 안 시켰죠. 저를 찾아온 민간 개발하는 분들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좀 시장이 입장 바꿔달라고.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했더니 그분들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제 반대편에 서서 제 낙선 운동하고 다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리 그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인기 영합하고 사업자의 영합해서 뭘 하면은 수월하고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원칙을 지켜나가면은 그런 사업자들의 적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SM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SM타운도 지난 선거에서 뭐 저에 대해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하공원이다, 대상공원이다, 면적이 그때 얼마인지 제가 그 면적을 지금 어떻게 기억합니까? 서류를 봐야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결제했던 서류들을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신청했는데 주면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뭐가 캥기서 안 주냐는 거죠. 감사가 정당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 줘서 자료를 놓고 서로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자료부터 다 주시길 부탁. 저는 시장 자료를 간두고 나갈 때 단 한 장의 서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카피해 나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결제한 서류를 정부 청구해서 받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안 주고 계신데 빨리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 창원시 감사관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선 7기 당시 시장 방침을 받았다. 아니 공무원들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원칙은 딱 그거예요. 공원 면적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라.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분양가도 억제하고 세대수도 줄이고 그게 제가 원칙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위에 디테일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만 알기 때문에 서류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네. 결국 이처럼 결국 법이 결국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육군의 속도 우리가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공원 관련법도 있고 법령의 위반이냐 아니면 이제 그 뭐죠 그 재량권의 요월 일탈 남용이냐 그게 이제 법의 적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잠을 거치고 하는데. 법령을 이제 위반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그 법령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네. 그것도 제가 결제 서류를 봐야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여러 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님 뭐 결제를 해주세요 할 때 제가 의문나는 거 물어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싶을 때 결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법리와 법령 부분에 저는 그때 당시는 시장할 때는 이걸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이미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직접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찾아가서 출장을 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온 거에는 창원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례까지 국토부 공무원이 설명해 준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광주의 사례라든지 원주의 사례. 발표하고는 정반대. 아, 그러니까요. 감사관이 뭐 사실은 국토부에서 일관되게 세 차례에 걸친 회신에서 두 차례. 질의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모두 그 동일한 일관된 답변. 그건 감사관 설명이고 세 번째 서류 보셨습니까? 출장 복명서. 그건 저희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보시면은 감사관 이야기가 틀렸다는 건 금방 알게 되고요. 그때 국토부 담당자가 누군지, 출장한 사람 누군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취재해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보실에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래, 잠깐만요. 내일 우리 의원님들이 또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상세한 거는 의원님들이 추가 자료 받으셔가지고 분석해서 더 말씀하고요. 만약에 내일 또 부족하면은 제가 다음에 자료들을 보고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꼭 오신 김에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사화공원 그 공유지 매각 수입 287억 원, 그리고 대산공원 공유지 매각 수입 764억 원, 합해서 1,051억 원 상당의 이제 그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관 자료가 그때 나왔을 때 우리시 손해액으로 1,051억 원을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꼭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민간업자가 약 7% 전후에 그 최대 이윤을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7% 전후인데 이 창원에 하는 이 사업이 수익성과 미래가 없다, 적자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PF를 못할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가 워낙 쪼아대서 새 시장에 와서 워낙 쪼아서 그럴 정도로 이 사업의 리스크가 커서 진행이 잘 안 되는 수준에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많은 땅을 내주게 되면은 사업 면적을 늘려주게 되면은 아파트 세대수가 2,000세대가 아니고 3,000세대를 지어야 되고 분양 가격이 1,400만 원대가 아니라 2,000만 원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그럼 이게 파산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무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전임 시장님 때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해놨고 이게 무산이 되면은 일몰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일몰 시간이. 그럼 일몰 시간이 다가와서 이 사업이 파산이 되면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것도 민간 사유지는 우리가 시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 사유지를 시가 보상해줄 여력이 그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정확한 통계는 내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여기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을 보상하는 과정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짜쳐서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워진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국토부에 엄청난 항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원 부지의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데 비용이 들어서 이자가 나간다면 그 이자는 7년간 국토부가 부담해 주는 걸로 그때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정도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 그 돈을 계산해낸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논리 자체는 결국은 공원 면적을 더 많이 줄이고 민간 사업자에게 더 많은 면적을 줘서 사업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선을 찾아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 공무원들도 저하고 접촉을 안 하려 해요. 저하고 접촉하면은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년 6개월 이 시정에서. 그리고 현 시장은 지금 자료를 내한테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기억과 철학에 의하면은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창원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관건 선거가 벌써 획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는 아무 활동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어젠가인가 기자회견 했죠. 이 앞에서. 그 기자회견장에 한 명의 도의원과 한 명의 시의원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봐도 그 사람들 얼굴을 알겠던데요. 그 한 명의 도의원은 성산구 국회의원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의 시의원은 의창구 국회의원과 가까운 시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왜 도의원 시의원이 그렇게 끼서 같이 합니까? 그 벌써 순수성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건드린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저를 흠집내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속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질문하신 뭡니까, 105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때 단순 계산하면 만약에 사업 면적을 표현했을 때 사업 구역을 면적을 늘려줬을 경우에 30만 평 정도를 단순 계산했다고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사업자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면적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내일 우리 그 시의원단에서 정확하게 예, 제가 조금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일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감사관실과 우리 사수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못 받았고, 우리 진영희 의원, 동료 의원도 했지만 어제까지 자료 제출 날인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공원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담당 그 계장이 왜 자료를 안 주나 빨리 넘겨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홀딩을 한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의도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감사관이 그런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면은 이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부의장 잠깐만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담당 기장 누굽니까? 그러면 맞아요. 감사관실에서 홀딩한다, 그거 이후에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워딩이 있었어요? 그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예. 자, 이거 총괄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들어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드릴게요.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첫 번째 전제가 법령 위반입니다. 대전제가 틀렸다. 여러분, 공원녹지법 21조 2항 그 법령 그 어디에도 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기부 체납해야 된다. 30%는 비공원 시설로 할 수 있다. 그래야 이 조항은 있지만은 감사관의 지정처럼 공원 면적 안에 있는 시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그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 언론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감사관실이 그 법률 조항이 있으면은 몇 조 몇 항이다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 맨 첫 문항이 거기입니다. 시 전체의 공원 면적 전체에서 시유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이 법령이, 그런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용해서 만드는 거다. 그럼 대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밑으로 전부 내려오면은 70% 기부 체납 비율부터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손해액 산정도 달라져요. 이건 저희들이 다음 구체적으로 밝혀드릴게요. 구체적인 건 내일 기자회견에 따로 한 번 더 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 또 제 공원에 대한 제 철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많은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을 온전히 지켜낸 것을 시장 시절에 큰 업적이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공원과 대산공원도 최대한 공원 면적을 파괴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억제했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토당토 안 하는 공세, 세상에,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이지 별 내용도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 감사는
이 감사관과 이 시장 체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내가 제 경험으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보도문을 내면서 감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달아서 내는 그런 거는 더더구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그 보도문이 그 결과문이 신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언론 앞에 와서 시민들 앞에 와서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하고 그거야말로 정치공세 중에 정치공세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발 시민을 위한 행정이나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발표드린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 기자회견을 원래 지난 목요일쯤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되면 월요일 하려고 했고요. 그 오늘까지 이게 사실 밀리었습니다. 며칠이 기자회견이. 근데 기자회견이 밀리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표까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조건에 그죠? 산입법으로 만든 계획도시 안산은 시가 나서서 난리를 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원시는 왜 안 하냐 말이죠. 예,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자님 마치고 예. 그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백브리핑 밖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